실업팀은 연봉을 받아요. 근데 연봉이 좀 세죠. 잘하는 선수들과 못하는 선수의 차이가 많게는 까지도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찬무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MBC 수영 해설위원이 된 박찬희입니다. 일단은 우리 찬이는 뭐 유튜버가 15만. 이제 15만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영상을 막 자주 올렸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알짜배기만 딱 올려놓고 나는 유튜브를 뭐 자주 하진 않겠다. 왜냐면 저는 생업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요즘에 조금 열심히 올리니까 좀 구독자 수도 좀 늘고 좀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찬이 선수가 실업팀까지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 끝나고 나서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했었죠? 저는 운동 선수 시절에는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는 거 하나는 은퇴를 하고 어디에 들어가도 낮은 자세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로 모델을 하게 됐는데 그게 페이가 정말 적은 페이였거든요. 그래서 특강이나 수영 강사도 같이 반영을 했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셔서 유튜브도 시작했고 카페 알바도 했었고. 그럼 유튜브를 본인이 하겠다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해봐라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선수한테 배우면 다 잘 가르친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니거든요. 가르치는 거랑 잘하는 거랑은 너무 달라서 저는 처음에 강습 시작할 때 일반 강사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또 어떻게 잡아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인 분들은 뭐가 다른지를 많이 물어봤었는데 선수의 경험과 제가 그렇게 배웠던 거를 적합시켜서 좀 가르쳐 드리니까 너무 좋다. 선생님 강의를 영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유튜브를 저한테 배우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선수들 가르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단어로도 충분히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처음 수영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친절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 가르치는 게 너무 재미있다고 느끼는 거는 제가 선수들을 직접 가르쳐보진 않았지만 일반인들을 가르쳤을 때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내가 이분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터치도 많이 하고 제가 실제로 연습을 하면서도 어떻게 말을 해줘야지 훨씬 더 편하게 다가갈까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공부가 들어가니까 또 새로운 세상의 수영을 배우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선수 출신들이 생활체육한테 강습을 할 때는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오히려 배우는 부분이 되게 많아. 일반 분들이 선수를 만나면 아 이거 물어봐도 될까?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물어봐 주시면은 오히려 배우는 거는 선수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수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선수 출신들이나 아니면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조금 잘 배워두면은 수영하시는 분들이 좀 더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실제로 은퇴하는 선수들이나 이제 일반인들을 가르치는 지금 현역 선수들이 많잖아요. 특강처럼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실제로 많이 해요. 일반인 분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언어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잡아드려야 되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알려줄 수 있는 게 감사하죠.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 세연 선수도 최근에 이제 저랑 기부 특강을 같이 했었어요. 안세연 선수. 네, 맞아요. 제가 뭔가 돈을 버는 것보다 오히려 같이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해서 레슨비 전에 기부라는 좀 소규모로 한번 특강을 진행했는데 안세연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2년패를 했고 세계 4위까지 했던 선수인데 워낙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잘하는 선수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세연 선수한테 같이 해줄 수 있어?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나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근데 세연 선수도 자기의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줘야 이 각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영할 때 글라이딩을 길게 밀어라는 이 안에는 길게도 있지만은 속력이 죽기 전에 다음 동작을 시작해야 되라는 말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생활체육 가르칠 때 길게 미세요라고 하면 진짜 길게만 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끼리는 그렇게 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아 이런 부분을 또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선수를 가르치는 현장에 가죠. 되게 많이 도움돼요. 왜냐하면 선수들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배우고 오히려 선수한테 적용을 했을 때 선수가 이해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엘리트 코치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은 꼬마랑 일반 분들을 먼저 가르쳐봐라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긴 하는데 본인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한테 설명하게 되니까 그런 디테일이나 좀 섬세함이 더 탑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선수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안양 거기가 마지막이었네. 대부분 안양시청에 있었어요. 수원시청에 1년 있긴 있었는데 실업팀 생활이 5년 동안 4년이 안양에
진행이 있었죠. 고등학교 고3까지 가고 진로를 결정할 때 대학교냐 실업팀이냐 결정을 해요. 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같은 운동하는 곳이고 실업팀은 연봉을 받아요. 근데 연봉이 좀 세죠. 잘하는 선수들은. 그치, 잘하는 선수들은. 그거를 명칭이 직장인 운동부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최저연봉으로 시작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잘하는 선수들과 못하는 선수의 차이가 정말 4, 5배, 많게는 뭐 10배까지도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일 아래. 실업팀을 갈 정도가 되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권이라는 뜻이에요. 실업팀 가서 뭐 연봉을 적게 받았어요? 그거 좀 엄살. 엄살. 선생님 제 연봉 모르시잖아요. 안양에서 얼마 주는지는 대충 알고 있으니까. 여러 분야를 했지만 선수로서는 어떤 선수였어요? 저는 저를 믿지 못하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시합 때 긴장도 많이 하고 자신이 항상 없었던 것 같아요. 체전에서 이제 1등하는 선수랑 이제 같이 안양시청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연습할 때는 그 친구하고 페이스도 맞춰갈 만큼 문제가 없는데 시합만 가면 항상 온몸에 힘이 빠질 만큼 긴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열심히 했으면 그거를 믿으면 되는데 저는 저 스스로를 좀 못 믿었던 것 같아요. 다시 선수로 돌아간다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저는 좀 즐겁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은퇴하고 알았어요. 내가 수영을 이렇게 사랑한다니.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도 너무 무섭고, 그리고 시합할 때도 뭐 못하면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압박들이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의 마인드로 돌아간다면 못해도 내가 연습한 만큼 나오면 돼.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선수를 내가 지도하게 된다면 나는 진짜 이 선수한테 이것만큼은 해주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나요? 시합하기 전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연습은 이미 끝났으니 너는 시합에서 즐겨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냥 그거를 즐겼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안타까운 거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시합하기 전에 못하면 죽어 이 얘기를 듣고 들어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압박과 불안감이니까 오히려 더 악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좀 멘탈이 약하고 좀 시합을 할 때 실전을 좀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야 즐겁게 하고 와, 그냥 이거 게임이라고 생각해 라고 조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아까 제가 좀 말문이 좀 막혔잖아요. 근데 저번에 전도연 선생님 왔을 때는 막 얘기하다가 내가 장난식으로 그쵸 선생님이 저한테 한 것처럼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안 돼. 내가 얘한테 어떻게 했지? 되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이런 문제들 아니면 뭐 저런 문제들 스포츠계에서 많잖아요. 나도 그런 걸 볼 때는 살짝 좀 후회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혹시 나한테 거쳐간 선수 중에서 나 때문에 퍼포먼스가 안 좋은 선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죄책감이 있는데 이 코치란 직업, 내가 알면 알수록 그거를 못해준 선수들의 얼굴이 생각나요. 내가 뭐 한 가지를 알면은 아 미안하다 그 선수한테 좀 더 그걸 알았으면은 옛날에 이 선수를 어떻게 해줬을 텐데. 코치란 직업이나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은 알의 기쁨도 있지만은 그 알의 기쁨이 쫓아오는 슬픔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도 추억이거든요. 근데 막 그게 트라우마로 남은 선수도 있고, 제가 일반 분들도 가르치지만 애기들도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선생님들이 나를 가르치면서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알겠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할 것 같은데, 연습하는 거 보면 얘가 진짜 괜찮은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합할 때 긴장을 하는가, 아니면 연습할 때 더 뭐 100%를 뽑아낼 수 있는 선수인데 왜 70%밖에 안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선생님이 되게 슬퍼할 거야. 아, 선생님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다 좋은 추억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은퇴 후에 진짜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수영 선수, 유튜버, 예능에도 출연했고 수영 강습도 하고 그다음에 해설위원까지 되게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박찬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야하고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습을 할 때도 제가 팀을 꾸려서 운영을 한다거나, 내가 이걸로 성공해야지 이것보다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 뭔가를 만드는 일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뭐가 잘 맞을까 했을 때 그냥 내가 꿈꾸는 거를 실현시키는 게 제일 잘 맞는 사람. 근데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무언지는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이제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MBC 해설위원으로 가게 됐죠. 어떻게 하다가 해설위원까지 됐고 어떻게 하다가 MBC까지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튜브도 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말하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먼저 해설을 한 친구가 혼자 해설을 할 스케줄이 아닌 게 많잖아요. 대회를 하다 보면 연속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해설을 좀 할 친구 추천해 주실 은퇴 선수가 있을까요? 했을 때 저를 이제 좀 테스트 삼아 추천을 한 거예요. PD님하고 미팅을 했는데 다행히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 세계 선수권 해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 세계 선수권 해설을 하게 된
된 순간부터 사실 목표는 올림픽 해설위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왜냐면 저는 올림픽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말하는 거나 가르치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수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열심히 해보자. 그럼 나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또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또 기대가 되는 경기가 있을까요? 김훈 선수, 황선우 선수, 이 두 선수를 제일 많이 기대하실 텐데 저는 이 선수 정말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이번에 또 좋은 사고를 한번 쳐주지 않을까라는